할망구 진짜 말기 좀 알아먹으라고요. 파란 버튼 누르라니까. 수화기 너머 남자는 짜증을 냈고 옆에 있던 동료는 비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야, 딱 봐도 치매 노인네야. 오늘 실적은 이걸로 채웠다. 5천만 원 꿀꺽하자고. 그 순간 벌벌 떨던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막은 채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놈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방금 자신들이 건드린 그 힘없는 노인이 과거 암흑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의 요원 고스트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부터 놈들의 뼈와 살을 분리해버릴 할머니의 살벌한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오후 2시에 나른한 햇살이 반지하 창문 틈으로 힘겹게 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벽지에는 곰팡이가 검버섯처럼 피어 있고 방 안에는 퀴퀴한 냄새가 감도네요.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는 한물간 트로트 가수의 노랫소리가 지직거리는 잡음과 섞여 흘러나옵니다. 신말순이 쭈글쭈글한 손으로 콩나물 대가리를 툭툭 떼어내며 양은 냄비에 담고 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무릎에는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영락없는 70대 독거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전화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하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신말순이 콩나물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전화기를 바라봅니다. 신말순이 무릎을 짚고 힘겹게 일어나며 혼잣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했대. 무릎이야. 신말순이 느릿느릿 걸어가 수화기를 집어 귀에 갖다 댑니다. 여보세요. 누구셔? 수화기 너머에서 잔뜩 힘이 들어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 신말순 씨 댁 맞습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박태수 수사관입니다. 신말순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어디라고요? 제가 귀가 좀 어두워서 잘 안 들리네. 남자가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 톤을 한껏 높여서 소리쳤습니다. 검찰청이라고요. 검찰청? 지금 신말순 씨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해결 안 하시면 신말순 씨가 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가실 수도 있어요. 신말순이 손을 벌벌 떨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옥이라니요. 검사 양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평생 법 없이 산 사람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 박태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 그러니까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조치 안 하면 할머니 통장에 있는 전 재산이 국가에 환수됩니다. 통장에 얼마 있어요? 신말순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영감 제사상 차리려고 모아둔 돈이랑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남자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은밀하고 비열한 말투입니다. 5천만 원이요. 큰일 날 뻔하셨네. 그 돈 지금 당장 안전계좌로 안 옮기면 범죄 조직이 다 빼갑니다. 할머니 스마트폰 있죠? 그거 켜보세요. 신말순이 당황한 듯 허둥지둥 주머니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기는 한디. 내가 이런 기계를 잘 못 만져서. 남자가 짜증을 억누르는 듯한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파란색 버튼 보이죠? 그거 누르시고 제가 보내드린 문자 주소 누르세요. 빨리요. 시간 없습니다.
신말순이 돋보기 안경을 찾아 쓰는 신용을 하며 수화기에 대고 징징거렸습니다. 아이고,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안 보이네. 검사 양반, 조금만 기다려봐요. 안경 좀 찾고. 남자가 옆에 있는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야, 딱 걸렸다. 완전 호구야. 총구석 노인네라 금방 털겠어. 5천이래, 5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신말순의 흐릿하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신말순이 수화기 송아구를 손으로 살짝 막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벌벌 떨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신말순이 전화기를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운 채 주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낡은 찬장을 옆으로 밀어내자 벽 뒤에 숨겨져 있던 철제 문이 드러납니다. 신말순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엽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밖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각종 전선이 얽혀 있는 서버 장비와 대형 모니터 세대가 웅장한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신말순이 의자에 털썩 앉으며 돋보기 안경을 책상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겁에 질린 연기를 계속하며 말했습니다. 검사 양반,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안경을 찾았어. 이거 누르면 되는겨. 남자가 반색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네네. 그거 누르시면 원격 제어 허용이라고 뜰 겁니다. 확인 누르세요. 어서요. 신말순이 모니터 전원을 켜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신말순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다닥 타닥 타다다닥. 경쾌한 키보드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웁니다. 모니터 화면에 녹색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신말순이 입으로는 계속해서 어눌한 말투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아이고, 손이 떨려서 자꾸 딴 게 눌러지네. 미안해요 검사 양반. 내가 늙어서 그래. 남자가 답답해 미치겠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할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그 파란 거 누르시라고요. 신말순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에 더욱 속도를 높였습니다. 신말순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며 모니터 속 지도를 훑어내렸습니다. 지도 위에 붉은 점이 중국을 지나 한국으로, 서울을 지나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로 좁혀집니다. 신말순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 화면에 낯선 사무실 내부가 CCTV 영상으로 떴습니다. 영상 속에는 전화기를 들고 짜증을 내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신말순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 앉았습니다. 신말순이 아까와는 전혀 다른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태수라고 했나?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갑자기 바뀐 말투에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지금 뭐라고? 신말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지. 본명 김철수, 나이 32, 전과 3범,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 남자가 숨을 들이켜며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뭐하는 사람이야? 신말순이 비웃음 섞인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내 놈들 잡으려고 벼르고 있던 사람이다. 지금 네가 있는 곳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오피스텔 402호 맞지? 남자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야, 끊어. 빨리 끊어. 신말순이 여유롭게 책상 위에 있던 식은 믹스커피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끊어도 소용없다. 창문 밖을 한번 봐라.
손님들 오셨다. 영상 속의 남자가 황급히 창가로 달려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동시에 수화기 너머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남자들의 고함과 문을 부수는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손 머리 위로 올려. 경찰들이 들이닥쳐 남자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모니터 화면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김철수라는 남자가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누가 신고한 거야? 신말순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믹스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달달한 커피 맛이 입안에 퍼지자 신말순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말순이 전화기에 대고 마지막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어린 놈들이 세상 무서운 줄을 알아야지. 즉, 신말순이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니터 속에서는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나가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모습이 보입니다. 신말순이 기지개를 켜며 다시 구수한 사투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콩나물 마저 다듬어야 쓰겄네. 신말순이 비밀 공간에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어두컴컴한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신말순이 콩나물 바구니 앞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신말순의 손이 다시 느릿느릿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도 어느새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앞에는 먹다 남은 김치 부침개 접시가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신말순이 부침개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 안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등 일당 4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 하부 조직원일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신말순이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에잉 쯧쯧. 그럴 줄 알았어. 송사리들만 잡고 끝낼 셈인가 보네. 신말순이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명 그놈들은 단순한 사기꾼들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이 쓰던 서버의 보안 수준이나 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은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니었죠. 신말순이 주위를 살피더니 다시 비밀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잉하는 기계음과 함께 컴퓨터들이 깨어나고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이 가득 듭니다. 신말순이 지난번 해킹 때 몰래 빼돌려둔 놈들의 통화 기록을 열어보았습니다. 암호처럼 뒤섞인 기록들 사이에서 낯익은 문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검은 뱀이 또다리를 틀고 있는 흉측한 문양입니다. 신말순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블랙 맘바? 신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괴멸시켰던 그 악질 조직의 상징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독사가 다시 살아 돌아와 혀를 날름거리는 것만 같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신말순이 이를 악물며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바까놈, 그놈 핏줄이 살아있었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놔두지. 신말순이 비장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그 돈줄을 찾으면 몸통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창만 계속해서 떴습니다. 접속 불가, 추적 실패,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신말순이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돈을 믹서기에 갈아버린 것처럼 뒤섞어놨네. 이게 요즘 말하는 코인 믹싱이라는 건가? 아무리 두드려도 70대 노인의 구형 장비로는 최신 암호화폐 기술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꽉 막힌 고속도로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기만 합니다. 신말순이 책상을 쾅 내려치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세월이 야속하네. 내 손가락도 굽고 기계도 늙고 이 할미 혼자서는 역부족이여. 신말순이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놈들을 잡으려면 이 복잡한 신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젊은 피가 필요합니다. 신말순이 다시 눈을 번뜩이며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천재 해커, 해킹 대회 우승, 빚쟁이. 몇 가지 단어를 조합하자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청년의 프로필이 신말순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도현, 24세. K대 컴퓨터공학과 수석 입학, 해킹 방어대회 3년 연속 우승. 현재 코인 투자 실패로 거액의 채무 보유. 신말순이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력은 확실한데 돈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놈. 딱이네, 딱이야. 신말순이 청년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화면의 점이 서울의 한 다리 위에서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신말순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낡은 점퍼를 걸쳐 입었습니다. 이놈 봐라. 위치가 왜 이래. 큰일 치르기 전에 내가 먼저 가봐야겠네. 차가운 강바람이 쌩쌩 부는 늦은 밤의 한강 다리 위입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위태롭게 흔들리는 난간 끝에 한 청년이 서 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며칠은 굶은 듯한 퀭한 얼굴의 강도현입니다. 강도현이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흐느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당장 돈 안 갚으면 부모님 찾아간다는 사채업자의 협박 문자가 가득합니다. 강도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으아, 진짜 너무하네. 내가 안 갚는다고 했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강도현이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푸른 강물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 같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강도현이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결심을 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총각, 거기서 뭐 하는겨?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걸걸한 목소리에 강도현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허리가 굽은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습니다. 신말순입니다. 강도현이 눈물을 훔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 할머니는 뭐예요? 저 지금 바쁘니까 상관하지 말고 가세요. 네. 신말순이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치며 혀를 찼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저승길 가는 게 뭐 그리 급하다고. 젊은 놈이 쯧쯧. 강도현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사정을 알아요? 빚이 3억이에요, 3억. 눈만 뜨면 빚쟁이들이 죽이네 살리네 하는데 사는 게 지옥이라고요. 신말순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사탕 하나를 꺼내 강도현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옥이 별거요? 돈 없으면 지옥이고 돈 있으면 천국이지. 이거 박하사탕인데 하나 먹어볼 텨? 속이 뻥 뚫리는디. 강도현이 사탕을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됐거든요. 저 진짜 뛰어내릴 거니까 말리지 마세요. 경찰 부르면 저 바로 뛸 거예요. 신말순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강도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낚아챘습니다. 동작이 어찌나 빠른지 강도현은 눈만 껌뻑거릴 뿐이었습니다. 내 폰.
이 할머니가 진짜 노망이 나셨나? 폰 내놔요. 강도연이 폰을 뺏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신말순이 지팡이로 강도연의 정강이를 툭 쳤습니다. 아, 할머니. 강도연이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펄쩍 뛰는 사이 신말순은 익숙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신말순이 돋보기 안경 너머로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보자. 해피론? 이놈들이구만. 이자가 아주 악질이네. 신말순이 주머니에서 손바닥만한 기계를 꺼내 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속도로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은 그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폐지 줍는 할머니 같은데 손놀림은 프로게이머보다 빠릅니다. 아,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신말순이 1분도 채 되지 않아 고개를 들며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연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봐라. 내놈 괴롭히던 그 대부 업체 서버. 내가 방금 먹통으로 만들었다. 강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채업자의 앱이 실행되지 않고 서버 연결 오류라는 메시지만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채업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려다 뚝 끊기고 다시 걸려오려다 끊기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할머니 정체가 뭐예요? 신말순이 폰을 강도연의 가슴팍에 툭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나 그냥 콩나물 다듬는 늙은이요. 근데 총각 죽을 용기는 있고 돈 벌 용기는 없는겨. 강도연이 침을 꿀꺽 삼키며 신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으려던 눈빛은 사라지고 호기심과 경외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돈을 번다고요? 어떻게? 신말순이 뒤돌아서서 지팡이를 짚으며 쿨하게 말했습니다. 따라와.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놈들 돈 털어서 내 빚도 갚고 나쁜 놈들도 잡고. 어때, 당기지 않아? 강도연이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홀린 듯이 신말순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 대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던 청년이 낯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습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입니다. 강도연이 코를 킁킁거리며 신말순의 뒤를 쭈뼛쭈뼛 따라 들어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자개장과 색이 바랜 가족사진, 그리고 콩나물 시루가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강도연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여기가 진짜 할머니 집이에요? 아까 그 엄청난 해킹 실력은 다 어디 가고? 신말순이 대답 대신 구석에 놓인 낡은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목마르면 물이나 한 잔 마셔. 맹물이야. 강도연이 컵을 받아들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밥 사준다면서요. 그리고 돈 벌게 해준다는 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저 지금 장기 털러 온 거 아니죠? 신말순이 피식 웃으며 물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말순이 자개장 옆에 붙어있는 달력을 살짝 들어 올리자 벽에 작은 키패드가 나타납니다. 강도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헐, 저게 뭐예요? 신말순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낡은 벽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르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윙하는 기계음과 함께 서늘한 냉기가 방 안으로 흘러나옵니다. 비밀 공간 안에는 천장까지 닿는 서버 렉과 대형 모니터들이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최첨단 관제 센터가
이 좁은 반지하 방 숨겨져 있었네요. 강도연이 물컵을 떨어뜨릴 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대박. 할머니 정체가 도대체 뭐예요? 국정원? 아니면 무슨 비밀 요원? 신말순이 지팡이를 문 옆에 세워두고 회전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원은 무슨, 그냥 은퇴하고 소일거리나 하는 늙은이지. 들어와, 문 닫게. 강도연이 홀린 듯이 비밀 공간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과 복잡한 지도, 그리고 수많은 CCTV 화면이 떠 있습니다. 강도연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와, 이 장비들 다 뭐예요? 이거 세팅하려면 몇 억은 들었을 텐데. 할머니 진짜 부자였어요? 신말순이 책상 위에 있던 믹스커피 봉지를 뜯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좀 모았지. 잡소리 그만하고 여기 앉아봐. 신말순이 옆에 있는 보조의자를 발로 툭 차서 가리켰습니다. 강도연이 엉거주춤 자리에 앉자 신말순이 모니터 화면 하나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블랙 맘바라는 문구와 함께 험상궂은 남자들의 사진이 줄줄이 뜹니다. 신말순이 모니터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놈들이 보이스피싱으로 노인네들 돈 뜯어가는 놈들이여. 내가 이놈들 돈줄을 끊어버릴 생각인디 내 기술이 좀 필요하다. 강도연이 사진들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딱 봐도 살벌한 범죄 조직원들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요? 에이 할머니. 저 이런 무서운 형님들이랑 엮이기 싫어요. 저 그냥 갈래요. 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신말순이 믹스커피를 휘휘 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면 뭐하게? 다시 한강 가서 뛰어내리게? 아니면 사채업자들한테 두들겨 맞고 장기라도 떼이게? 강도연이 멈칫하며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신말순의 말이 전곡을 찔러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잖아요. 해킹하다 걸리면 저 감옥 가요. 신말순이 뜨거운 커피를 호로록 마시며 강도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범죄는 저놈들이 저지른 게 범죄고 우리는 의적질을 하자는 거지. 홍길동 몰라? 놈들이 훔친 돈 다시 뺏어서 피해자들 돌려주고 그 과정에서 수고비 좀 챙겨서 내 빚 갚자는 거요. 싫으면 말고. 강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빚 3억? 평생 편의점 알바를 해도 못 갚을 돈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할머니와 손을 잡으면 그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 제 빚 갚을 수 있어요? 정말로? 신말순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실력 봤잖아. 너는 숟가락만 얹으면 돼. 대신 그 코인인가 뭔가 하는 거 추적하는 건 네가 해. 강도연이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목숨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할게요. 대신 저 감옥 안 가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세요. 신말순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약속하지. 자, 동업 시작이다. 강도연이 신말순의 주름진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노인의 손에서 묘한 신뢰감이 느껴집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밀 공간 안에는 컵라면 용기와 빈 커피캔이 굴러다니고 있네요. 강도연이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색 오류 메시지가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진짜 이 자식들 방화벽이 장난 아니에요. 메인 서버 접근 자체가 안 된다고요. 강도연이 머리를 감싸쥐며 절규했습니다.
신말수는 뒤에서 안마 의자에 앉아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정문이 안 열리면 창문을 열면 되고 창문도 잠겼으면 개구멍을 파면 되는 거야. 강도연이 울상이 되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속담 놀이할 때가 아니에요. 얘네 보안팀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요. 접속 시도만 해도 바로 역추적 들어온다고요. 신말순이 안마 의자에서 일어나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머리 좋은 놈이 융통성이 없네. 기술로 안 되면 사람을 낚아야지. 신말순이 강도연의 옆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가져갔습니다. 신말순이 능숙하게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더니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보안 공지 비밀번호 변경 요망이라는 문구가 적힌 가짜 공지사항입니다. 강도연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할머니, 요즘 누가 이런 거에 속아요? 이거 완전 90년대 방식이잖아요. 신말순이 안경을 고쳤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사람 심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특히 찔리는 게 많은 놈들일수록 보안이라는 말에 약하지. 너 놈들 조직원들 메신저 아이디 땄지? 거기로 이것 뿌려. 강도연이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먹힐까? 쪽팔리게 실패하면 어떡해요. 신말순이 강도연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잔말 말고 보내. 실패하면 밥 없는 줄 알아. 강도연이 툴툴거리며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수십 명의 조직원에게 가짜 보안 공지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죽인 채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1분, 2분, 3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도연이 불안한 듯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거 봐요. 안 되잖아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바로 스팸 처리한다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한 구석에 녹색불이 깜빡 들어왔습니다. 띵동. 누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들어왔다. 강도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나가 들어오자 곧이어 2개, 3개, 연달아 녹색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조직원들이 줄줄이 가짜 링크를 클릭하고 있습니다. 와, 대박. 진짜 이게 먹히네. 할머니 완전 천재 아니에요? 신말순이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놈들은 지금 지들이 털리는지도 모르고 비밀번호 열심히 바꿀 거다. 자, 이제 내 차례다. 싹 털어봐. 강도연이 눈을 반짝이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도연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키보드 위를 날아다닙니다. 조직원들의 PC에 심어둔 스파이웨어들이 작동하며 내부망의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밀장부, 대포 통장 리스트, 그리고 은밀하게 숨겨둔 비자금 지갑 주소까지 모니터 화면이 쉴 새 없이 넘어가는 데이터들로 가득 찹니다. 강도연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뚫었다. 할머니 메인 서버 관리자 권한 땄어요. 이제 이 안방은 우리 거예요. 신말순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강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알맹이만 쏙 빼먹어야지. 강도연이 흥분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와, 이 자식들 돈 엄청 많아요. 여기 비자금 장부 좀 보세요. 0이 몇 개야 이게? 신말순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곳에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액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 끝에는 독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신말순의 표정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굳어졌습니다. 독사?
결국 꼬리를 잡았구나. 강군, 준비 단단히 해라. 이제부터 전쟁이다. 강도연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전우애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반지하의 좁은 방 안, 9세대 스파이와 신세대 해커의 위험한 반란이 막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새벽 2시가 넘은 깊은 밤, 반지하 방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도연이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며 마른 입술을 연신 핥고 있네요.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쉴 새 없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강도연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숫자를 가리키며 기겁을 합니다. 아,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0이 도대체 몇 개야? 500. 500억? 강도연의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바들바들 떨립니다. 신말수는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놈들이 그동안 노인네들 등쳐먹은 돈에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까지 싹 다 긁어 모은 거지. 아주 악질 중에 상악질들이여. 강도연이 마른 세수를 하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와, 이 돈이면 빚 갚고 건물주도 되겠는데요. 근데 할머니, 이 돈이 오늘 밤에 움직인다는 거죠? 신말순이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첩보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놈들이 이 돈을 해외 조세 회피처로 빼돌린다고 했어. 한번 나가면 영영 못 찾아. 그 전에 우리가 가로채야 해. 강도연이 비장한 표정으로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만든 인터셉트 프로그램 심어놨으니까 이체 시작되면 중간에서 경로만 싹 바꾸면 돼요. 이론상으론 완벽해요. 신말순이 강도연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격려했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너는 기술자고 나는 설계자야.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화면만 봐. 깍, 깍, 깍.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정막 속에서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갑니다. 드디어 시계 바늘이 정확히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자금 이체 시작이라는 붉은 글씨가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왔어요. 놈들이 움직여요. 강도연이 소리치며 엔터키를 타닥 하고 쳤습니다. 화면에 막대 그래프가 나타나며 퍼센티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0%, 20%, 30%. 강도연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좋아, 좋아. 아직까진 눈치 못 챘어요. 순조로워요. 그런데 그래프가 50%를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니터 화면이 붉게 전멸하더니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삐익, 삐익. 이거 뭐야? 접속 차단? 역추적? 강도연이 당황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화면에는 보안팀 감지, 강제 연결 종료 시도 중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강도연이 패닉에 빠져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들켰어요. 놈들이 방화벽을 닫고 있어요. 이러다간 우리 위치까지 다 털려요. 끊어야 해요. 강도연이 랜선을 뽑으려고 손을 뻗자 신말순이 지팡이로 강도연의 손등을 탁 내리쳤습니다. 정신 안 차려. 지금 끊으면 죽도 밥도 안 돼. 손 떼지 마. 신말순의 호통에 강도연이 정신이 번쩍 든 듯 멈칫했습니다. 신말순이 강도연의 의자를 발로 차서 모니터 앞으로 밀어넣으며 소리쳤습니다. 놈들이 정문을 닫으면 뒷문으로 들어가면 될 거 아뇨. 우회 경로 코드 불러줄 테니까 그대로 쳐. 빨리. 신말순이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옆에 있는 보조 모니터를 보며
빠르게 숫자를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7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와 정확한 발음입니다. 포트 8080회대, 우회 포트 443개방, IP 마스킹 실행, 코드명 델타 921X Z. 강도연이 신말순이 불러주는 대로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타다닥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방안을 울립니다. 으아, 제발, 제발 뚫려라. 강도연의 절규와 함께 마지막 엔터키가 눌러졌습니다. 순간 붉게 물들었던 화면이 다시 푸른색으로 바뀌며 경고음이 뚝 그쳤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80%, 90%, 99%, 그리고 마침내 이체 완료. 기계적인 안내 음성과 함께 화면에 전송 성공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강도연이 의자 뒤로 털썩 쓰러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해냈어요. 우리가 먹었어요. 500억. 신말순도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신말순이 씩 웃으며 강도연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장하다 강군. 네가 해낼 줄 알았다. 강도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까 그 코드 뭐예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신말순이 믹스커피 봉지를 흔들며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거지 뭐. 자, 마무리는 확실하게 해야지. 놈들한테 인사라도 남겨야 하지 않겠냐? 신말순이 키보드를 가져가더니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 짧은 문구가 전송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펜트하우스입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깨진 양주병 조각이 굴러다니고 고함 소리가 난무합니다. 조직의 보스 독사 박태수가 야구 방망이로 책상을 내리치며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돈이 다 어디로 갔어? 500억이 증발했는데 그걸 몰라. 보안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분명히 홍콩 계좌로 보냈는데 중간에 누가 가로챘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박태수가 남자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귀신? 그래, 어떤 미친 귀신이 내 돈을 건드렸는지 당장 찾아내. 못 찾으면 내 놈들 장기라도 팔아서 메꿔야 할 거다. 그때 꺼져 있던 메인 서버 모니터가 갑자기 번쩍하고 켜졌습니다. 박태수와 부하들이 놀라서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텅 빈 계좌 잔고 0원이라는 숫자 옆에 누군가가 남긴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잘 먹었다. 고스트.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박태수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정정만이 감도는 방 안에서 박태수의 거친 숨소리만 들립니다. 고스트? 옆에 있던 부하가 눈치 없이 물었습니다. 형님, 고스트가 뭡니까? 어떤 해커놈들입니까? 박태수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해커가 아니야. 저건 사람 새끼가 아니야. 박태수의 머릿속에 30년 전의 악몽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에 끌려가던 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자의 서늘한 눈빛, 그리고 아버지가 감옥에서 죽어가며 남겼던 유언. 태수야, 유령을 조심해라. 그녀는 반드시 다시 온다. 박태수가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모니터를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와장창 모니터가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살아있었어. 그 늙은 여우가 살아있었어. 박태수가 피가 흐르는 주먹을 쥐고 부하들을 노려보며 살기 어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찾아. 서울 시내 쥐 잡듯이 뒤져서라도 찾아내. 전력 사용량 조회하고 기지국 다 털어. 이번엔 내가 죽인다. 반드시. 다시 평화로운 반지하 방입니다. 강도연이 컵라면을 후루룩 소리나게 먹으며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네요. 캬, 할머니. 진짜 이 맛에 해킹하나 봐요. 그 나쁜 놈들 돈 다 털어서 경찰청 기부금 계좌로 쏘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더라니까요. 신말수는 옆에서 통장 정리를 하며 흐뭇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래. 놈들 돈은 경찰한테 넘겼고 우리는 놈들이 쓰던 대포 통장 잔고 털어서 수수료 좀 챙겼으니 이걸로 내 뒷값 하라. 신말순이 꼬깃꼬깃한 수표 한 장을 강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강도연이 수표를 받아들고 손을 벌벌 떨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 할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저 진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강도연이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신말순이 손사래를 치며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됐어, 이 녀석아. 밥이나 먹어. 라면 불겠다. 하지만 신말순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놈들에게 남긴 고스트라는 서명. 그것은 승리의 표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놈들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이기도 했습니다. 신말순이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독사야, 이제 시작이다. 내 놈이 내 냄새를 맡고 쫓아오겠지. 기다리고 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반지하 방의 새벽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아침 햇살이 반지하 방의 눅눅한 공기를 말려주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힘차게 들려오네요. 신말순이 믹스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강도연은 바닥에 대자로 뻗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군요. 시청자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새벽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이 공중분해되어 피해자들의 계좌로 전액 입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돈을 돌려받고 기뻐서 울음을 터뜨리는 시장 상인들과 노인들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강도연이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방방 뛰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좀 보세요. 저 할아버지 우는 거 봐요. 와, 우리가 진짜 큰일 한 거 맞죠? 신말순이 짐짓 무심한 척하며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큰일은 무슨, 도둑놈들 돈 뺏어서 주인 돌려준 것뿐인디. 호들갑 떨지 말고 앉아. 강도연이 신말순의 어깨를 주무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보스님 너무 겸손하시다. 솔직히 기분 좋으시죠? 저 통장에 빚 다 갚고 남은 돈 찍힌 거 보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게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신말순이 피식 웃으며 강도연의 손을 툭 쳐냈습니다. 됐어, 이 녀석아. 빚 갚았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학교로 돌아가. 기술이 아깝다, 기술이. 너 같은 놈이 나라를 지켜야지. 이런 뒷골목에서 썩으면 쓰나. 강도연이 코끝을 찡그리며 울먹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가요? 이제 우리 동업 끝이에요? 저 할머니랑 일하는 거 꽤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신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문을 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우리는 어제부로 끝난겨. 너는 내 갈 길 가고
나는 다시 콩나물이나 다듬으면서 살아야지. 그게 순리여. 강도연이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지만 신말순의 표정이 워낙 완고해 더 이상 조르지 못했습니다. 강도연이 주섬주섬 짐을 챙겨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 진짜 갑니다. 나중에 밥 사달라고 전화하면 씹지 마세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해요, 파트너. 신말순이 뒤도 안 돌아보고 손만 휘휘 저었습니다. 가라 가. 문단속 잘하고. 강도연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신말순이 텅 빈 방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독사. 그놈이 이렇게 쉽게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입니다.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박태수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며칠 밤을 새운 듯 붉게 충혈되어 있고 입가에는 살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박태수가 옆에 앉은 부하의 뒤통수를 갈기며 소리쳤습니다. 야, 찾았냐? 서울 시내에서 새벽 3시에 전기세가 미친 듯이 올라간 집이 어디냐고. 부하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찾았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입니다. 평소에는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는데 어제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공장 수준으로 전기를 끌어다 썼습니다. 서버를 돌린 게 확실합니다. 박태수가 화면 속 지도를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쥐새끼가 아주 구린 곳에 숨어 있었구만. 거주자 정보 띄워. 부하가 엔터키를 치자 화면에 신말순의 주민등록 사진과 인적사항이 떴습니다. 박태수가 사진을 보는 순간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뱉으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크하하. 역시 그 늙은 여우였어. 신말순. 내 아버지 인생을 망친 그년이 여기 숨어 있었어.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덩치 큰 조직원들이 박태수의 웃음소리에 움찔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박태수가 웃음을 뚝 그치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2년 가족관계 확인해. 혼자 살 리가 없어. 약점이 될 만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부하가 다시 타자를 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아들 부부는 사고로 죽었고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김민지 15살. 지금 중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박태수가 손녀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손녀라. 아주 예쁘게 컸네. 늙은 여우 잡는 데는 새끼만 한 미끼가 없지. 당장 애들 풀어. 할망구 말고 이 계집애부터 잡는다. 오후 4시, 늦은 오후의 재래시장은 저녁거리를 사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신말순이 모처럼 밝은색 가디건을 입고 시장 골목을 누비고 있네요. 그 옆에는 상큼한 단발머리를 한 손녀 민지가 할머니의 팔짱을 꼭 끼고 걷고 있습니다. 민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신말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 오늘 무슨 날이야? 갑자기 고기를 다 사주고. 나 로또 맞은 줄 알았잖아. 신말순이 민지의 볼을 꼬집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로또는 무슨. 그냥 우리 강아지 잘 먹고 다니나 해서 불렀지. 얼굴이 반쪽이 됐어. 학교 다니느라 힘들지? 민지가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힘들긴. 나 완전 잘 지내. 아, 할머니. 저기 떡볶이 냄새 장난 아니다. 우리 저거 먹고 가자.
신말순이 지갑을 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할미가 오늘 쏜다. 두 사람은 떡볶이 가게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빨간 떡볶이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민지가 떡볶이를 호호 불어 먹으며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근데 뉴스 봤어? 그 보이스피싱 사기단 잡은 해커 이야기. 완전 멋있지 않아? 나도 나중에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신말순이 뜨끔하며 어묵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콜록, 콜록. 멋있기는. 다 쓸데없는 짓이여. 밥이나 먹어. 민지가 할머니의 등을 두드려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참 칭찬 좀 해주지. 아, 할머니,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젓가락 놓지 말고 기다려. 신말순이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으니까 얼른 갔다 와. 가방은 두고 가고. 민지가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고 상가 건물 화장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신말순은 흐뭇한 표정으로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떡볶이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매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민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말순이 시계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기집애가 왜 이렇게 안 와? 배탈이 났나? 신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상가 복도는 텅 비어 있고 화장실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신말순이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김민지, 안에 있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신말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화장실 바닥 구석에 떨어져 있는 무언가가 반짝거렸습니다. 민지가 아끼던 토끼 모양 열쇠고리가 달린 휴대폰입니다. 신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은 금이 가 있고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신말순이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하게 출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신말순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하지만 차는 매연을 뿜으며 도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신말순이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손에 들린 민지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제한 표시. 신말순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그리고 잊고 싶었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고스트. 아니, 신말순 씨라고 불러야 하나? 신말순의 눈동자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태수, 바로 독사였습니다. 박태수? 내 놈이냐? 내 손녀 어디 있어? 박태수가 킬킬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할머니 성격 급하신 건 여전하시네. 손녀딸은 아주 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휴대폰 화면이 영상통화로 바뀌더니 어두컴컴한 창고에 손이 묶인 채 입에 테이프가 붙여진 민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민지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말순이 화면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박태수 이게만도 못한 놈. 애한테 손 떼면 죽여버리겠어. 박태수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습니다. 죽여? 누가 누구를? 잘 들어, 할망구. 내 돈 500억 다시 가져와. 1시간 준다. 인천항 제3부두 폐창고. 경찰 부르면 손녀 목 따서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뚝.
통화가 끊어지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신말순은 멍하니 검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심장 소리만 쿵쾅거리며 들려옵니다. 신말순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지고 대신 서늘한 살기가 채워졌습니다. 시장을 보러 나온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과거 암흑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의 요원 고스트만이 서 있을 뿐입니다. 신말순이 택시를 잡아타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 택시 안에서 신말순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밥 사달라고 전화하신 거 아니죠? 밝은 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말순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강군, 밥은 나중에 먹자.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와라. 강도연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는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생겼어요? 신말순이 창밖을 노려보며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은조렸습니다. 놈들이 선을 넘었어. 전쟁이다. 준비해. 어둠이 짙게 깔린 신말순의 반지하 방입니다. 평소라면 텔레비전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방안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신말순이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지퍼를 여는 손길이 거칠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가방 안에는 1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투박한 장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네요. 개조된 전기 충격기, 연막탄으로 보이는 검은 공들, 그리고 야간 투시경입니다. 신말순이 장비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몸에 착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쾅 열리며 강도연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강도연이 땀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전쟁이라니요. 신말순이 대답 없이 허리춤에 전기 충격기를 차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신말순의 목소리는 평소의 장난기 어린 말투가 아니라 서늘한 얼음장 같습니다. 왔냐? 긴 말할 시간 없다. 민지가 잡혀갔어. 독사 그놈 짓이다. 강도연이 눈을 크게 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지 씨가요? 독사라면 그 보이스피싱 두목이요? 미쳤어. 빨리 경찰에 신고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강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 하자 신말순이 낚아채듯 강도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신말순의 악력이 어찌나 센지 강도연이 비명을 지르며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신 차려. 경찰 부르면 민지 목 따서 보낸다고 했어. 놈들은 빈말할 놈들이 아니야. 경찰이 현장 도착하기도 전에 내 손녀는 시체가 될 거다. 강도연이 공포에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래도요. 할머니 혼자 거기를 어떻게 가요? 거긴 조폭 소굴이라고요. 차라리 돈을 주자고요. 500억 다시 주면 되잖아요. 신말순이 강도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줘도 죽이고 안 줘도 죽일 놈들이야. 내 손녀는 내가 지킨다. 너는 일반인이니까 빠져. 여기 남아서 놈들 써보나 감시해. 신말순이 가방을 둘러매고 현관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비장해서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강도연이 주먹을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같이 가요. 신말순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너 미쳤냐?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와. 칼침 맞고 싶어? 강도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빛내며 말했습니다. 저도 공범이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혼자서 그 많은 놈들을 어떻게 상대해요. 저기 시스템 해킹하고 전기도 끊고 하려면 저 필요하잖아요. 신말순이 미간을 찌푸리며 강도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장난 아니야. 강도연이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노트북 가방을 챙겨 매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혼자 덜덜 떨고 있는 것보단 나아요. 그리고 저도 민지 구하고 싶어요. 신말순이 잠시 강도연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겁쟁이 녀석이 제법이네. 그래, 가자. 대신 내 뒤에 딱 붙어 있어라. 떨어지면 죽는다. 낡은 파란색 용달 트럭이 밤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신말순이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사정없이 밟아댑니다. 조수석에 앉은 강도연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타자를 치고 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강도연의 긴장한 얼굴을 푸르게 비춥니다. 할머니, 도착 5분 전이에요. 인천항 제3부두 폐창고 위성사진 땄어요. 강도연이 노트북 화면을 신말순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열감지 신호들이 창고 주변에 빼곡하게 찍혀 있습니다. 보세요. 창고 밖에만 20명은 있어요. 안에는 몇 명인지 확인도 안 돼요. 정면 돌파는 절대 불가능해요. 신말순이 앞만 보고 운전하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개구멍은?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갈 구멍은 있을 거 아니여. 강도연이 도면을 확대하며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창고 뒤편에 배수구가 하나 있는데 여기랑 연결된 환풍구가 창고 내부 화장실로 이어져요. 근데 너무 좁아요. 신말순이 기어를 바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 강군, 너는 차 안에 남아서 내 눈이랑 귀가 되어줘.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 강도연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신말순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놈들 눈부터 멀게 만들어야지. 창고 전력 차단해. 암흑천지로 만들어버려. 기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트럭이 폐창고에서 조금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 뒤에 멈춰 섰습니다. 창고 입구에는 쇠파이프를 든 덩치들이 살벌하게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신말순이 차 문을 열기 전 강도연의 어깨를 한번 꽉 쥐었습니다. 시작해. 강도연이 비장한 표정으로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빙고. 소등합니다. 파밭. 순간 창고 주변을 밝히던 가로등과 투광등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항구를 덮쳤습니다. 보초를 서던 조직원들이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야? 갑자기 불이 왜 이래? 야, 두꺼비집 확인해. 누가 장난치는 거야? 우왕좌왕하는 조직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신말순이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는 움직임입니다. 창고 뒤편 악취가 진동하는 배수구 앞입니다. 신말순이 야간 투시경을 눈에 착용했습니다. 녹색으로 변한 시야 속에 당황해하는 적들의 모습이 훤히 보입니다. 신말순이 허리춤에서 골프공만 한 검은 물체를 꺼내 배수구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떼구르르. 잠시 후 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마비 가스탄입니다. 신말순이 방독면 마스크를 쓰고 민첩하게 배수구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70대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유연함입니다. 창고 내부는 아수라장입니다.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조직원들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야, 누구 있어? 입구 막아. 아, 젠장.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화장실 환풍구를 뜯어내고 창고 내부로 진입한 신말순이 천장배관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강도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할머니, 들려요? 지금 1시 방향에 2명, 9시 방향에 3명 있어요. 조심하세요. 신말순이 배관 위를 고양이처럼 기어가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직원 2명이 몽둥이를 들고 바로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말순이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내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톡! 기계가 바닥에 닿자마자 찍마이너스 하는 고주파 소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초음파 교란기입니다. 으악! 귀! 내 귀! 이게 무슨 소리야? 머리 깨질 것 같아. 조직원들이 귀를 막고 바닥에 뒹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신말순이 배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와 동시에 지팡이 끝에서 푸른 전류가 튀었습니다. 지지직.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조직원 하나가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1명이 놀라서 몽둥이를 휘두르려 했지만 신말순이 더 빨랐습니다. 신말순이 지팡이로 남자의 명치를 정확히 찌르자 남자가 컥 소리를 내며 꼬꾸라졌습니다. 신말순이 쓰러진 남자를 넘어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은 이제 신말순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방에서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소리 없이 쓰러져 나갑니다. 귀신이야. 귀신이 있다. 어디야? 나와. 나오라고. 공포에 질린 조직원들이 허공에 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지만 신말순은 이미 그들의 뒤를 지나쳤습니다. 이어폰에서 강도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중앙 컨테이너 쪽이에요. 거기에 민지가 있어요. 근데 독사도 같이 있어요. 신말순이 호흡을 가다듬으며 중앙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촛불 하나가 켜져 있는 곳이 보입니다. 그곳에 의자에 묶인 민지가 고개를 떨구고 있고 그 뒤에 박태수가 서 있습니다. 박태수는 어둠 속에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네요. 그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회칼이 들려 있습니다. 신말순이 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벗어 던지며 신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태수, 그 더러운 손 치워. 박태수가 신말순을 발견하고는 과장되게 손뼉을 쳤습니다. 짝, 짝, 짝. 오, 대단하십니다. 고스트, 이 나이에 여기까지 들어오시다니. 역시 전설은 다르네요. 민지가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오지 마. 도망가. 박태수가 칼끝을 민지의 목에 갖다 대며 쉿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민지의 하얀 목덜미에 붉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신말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태수, 애는 놔줘. 네가 원하는 건 나잖아. 박태수가 광기 어린 눈으로 신말순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건 내 돈, 그리고 내 놈의 고통스러운 죽음이야. 무기 버려. 지팡이 던지고 무릎 꿇어. 안 그러면 이 예쁜 손녀딸 목부터 그어버릴 테니까. 신말순이 이를 악물며 손에 쥔 전기 지팡이를 바닥으로 툭 던졌습니다. 땡그랑. 무기가 바닥에 굴러가자 박태수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주 좋아. 이제 천천히 기어와. 내 발밑으로. 신말순이 두 손을 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태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신말순의 눈은
포기한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신말순이 작게 입술만 움직여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차 안에 있는 강도연에게만 들릴 아주 작은 목소리입니다. 강군, 준비됐지? 차 안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던 강도연이 땀에 젖은 손으로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화면에는 창고 천장에 매달린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의 조작 패널이 떠 있습니다. 강도연이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언제든 당기세요. 창고 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신말순과 독사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늙은 사냥꾼의 마지막 도박이 시작되려 합니다. 창고 천장에서 끼기기하는 불길한 금속음이 들려옵니다. 박태수가 본능적으로 위를 쳐다보려는 찰나였습니다. 신말순이 이어폰 마이크에 대고 짧고 굵게 외쳤습니다. 지금이야. 동시에 차 안에 있던 강도연이 엔터키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천장에 매달려 있던 육중한 컨테이너 크레인의 강철 갈고리가 박태수의 정수리 위로 수직 낙하합니다. 박태수가 기겁을 하며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쾅!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갈고리가 박태수가 서 있던 바닥을 박살냈습니다. 콘크리트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자욱한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박태수가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회칼이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신말순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말순이 손목시계의 버튼을 누르자 강력한 녹색 레이저 광선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신말순이 레이저를 박태수의 눈에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으악! 내 눈! 박태수가 두 손으로 눈을 감싸 쥐며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야를 빼앗긴 독사는 그저 몸부림치는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신말순이 잽싸게 민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신말순이 주머니에서 접이식 나이프를 꺼내 민지를 결박하고 있던 밧줄을 단숨에 끊어냈습니다. 민지야, 괜찮냐? 다친 데 없어? 민지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할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흐흑, 무서웠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신말순이 민지의 등을 다독이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할미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저기 뒤쪽 문으로 뛰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신말순이 민지를 출구 쪽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민지가 주저하며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야지. 그때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박태수가 핏발선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손에 어느새 쇠파이프가 들려 있습니다. 박태수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악기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빌어먹을 늙은이가 곱게 보내주려고 했더니 지옥행 티켓을 끊어달라고 발악을 하는구나. 박태수가 쇠파이프를 바닥에 질질 끌며 신말순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끼리릭 긁히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집니다. 신말순이 민지에게 빨리 가라는 눈짓을 보내며 박태수를 막아섰습니다. 70대 노인과 40대 거구의 대결.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상황입니다. 박태수가 쇠파이프를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죽어라. 박태수가 힘껏 쇠파이프를 내리쳤습니다. 신말순이 날렵하게 몸을 숙여 공격을 피했습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붕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박태수가 빗나간 공격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신말순이 주머니에서 한 줌의 구슬을 꺼내 바닥에 뿌렸습니다. 특수 제작된 고탄성 강철 베어링입니다. 박태수가 다시 공격하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그의 구두 밑창이 베어링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어. 박태수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요란하게 넘어졌습니다. 쿵. 박태수가 고통에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바닥에 깔린 구슬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얼음판 위에 선 곰처럼 허우적거리는 꼴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신말순이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전기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신말순이 지팡이의 출력 다이얼을 최대로 돌렸습니다. 지팡이 끝에서 푸르스름한 스파크가 맹렬하게 튀어올랐습니다. 박태수, 내 아비가 감옥에서 죽을 때 뭐라고 유언 남겼는지 아냐? 박태수가 엎드린 채 고개를 들어 신말순을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신말순이 천천히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착하게 살아라였다. 근데 너는 애비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구나. 신말순이 지팡이를 박태수의 목덜미에 갖다 댔습니다. 박태수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자, 잠깐. 살려. 으아악. 찌지직. 쾅. 강력한 전류가 박태수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박태수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에 축 늘어졌습니다. 독사가 드디어 사냥꾼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때마침 창고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강도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경찰 도착했어요. 3분 안에 포위될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신말순이 쓰러진 박태수를 한번 쳐다보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면에 유령 그림이 그려진 USB입니다. 신말순이 그것을 박태수의 셔츠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선물이다. 내 놈들 범죄 장부랑 비자금 내역 싹 다 들어있으니 감옥에서 평생 심심하진 않을겨. 신말순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고 뒷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출구 쪽에는 민지가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신말순이 민지의 손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뛰어. 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배수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창고 정문 쪽에서는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며 성광탄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펑, 펑, 꼼짝 마. 경찰이다. 전원 무기 버려. 경찰들의 고함 소리와 조직원들의 비명 소리가 뒤섞여 들려옵니다. 신말순과 민지는 아슬아슬하게 포위망을 뚫고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파란색 용달 트럭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도연이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빨리 타세요. 신말순이 민지를 조수석에 먼저 밀어넣고 자신도 짐칸에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강도연이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부르릉. 낡은 트럭이 굉음을 내며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경찰차 몇 대가 따라오려 했지만 강도연이 미리 해킹해둔 신호등 제어 시스템 덕분에 사거리는 온통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교차로가 엉망이 되며 경찰차들이 갇혀버렸습니다. 강도연이 백미러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나이스. 따돌렸어요. 와, 진짜 영화 찍는 줄 알았다니까요. 트럭이 안전한 국도로 접어들자 신말순이 짐칸에서 조수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도연이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신말순이 조수석 문을 열고 민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민지의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 자국이 붉게 남아있고 얼굴은 눈물로 엉망입니다. 하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입니다. 신말순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할미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무슨 꼴을 당한 건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인했던 전설의 요원 고스트는 사라지고 손녀를 걱정하는 평범한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신말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지가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구해줬잖아. 나 진짜 할머니 죽는 줄 알고. 흐엉. 운전석에 앉아있던 강도연도 콧잔등이 시큰해졌는지 훌쩍거리며 휴지를 건넸습니다. 아, 진짜. 두 분 다 그만 우세요. 제가 다 눈물 나잖아요. 하여간 해피엔딩이라 다행이다.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던 두 사람이 진정되자 민지가 코를 훌쩍이며 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아까 그 사람한테 쏜 레이저랑 전기 나오는 지팡이는 다 뭐야? 그리고 저 오빠는 또 누구고? 신말순과 강도연이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신말순이 곤란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게 설명하자면 좀 긴데 할미가 왕년에 타자 좀 쳤다고 했지? 그게 사실은 그냥 타자가 아니고 강도연이 끼어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구한 어벤져스 멤버셨거든. 나는 그 옆에 있는 아이언맨 조수쯤 되고. 민지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그게. 뻥치지 마. 신말순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천천히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집에 가자. 가서 뜨끈한 콩나물국이나 끓여 먹자.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강도연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은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도로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항구 쪽 하늘에는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여전히 번쩍이고 있었지만 이제 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말순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이죠. 사건이 마무리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말순의 반지하 방에는 다시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향긋한 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겨 들어오네요. 신말순이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콩나물 무침을 올려놓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후속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 블랙 맘바의 총책방 모 씨 등 일당 50여 명을 전원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노인과 서민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포승줄에 묶여 고개를 푹 숙인 박태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말순이 혀를 끌끌 차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에잉 쯧쯧. 사지 멀쩡한 놈들이 땀 흘려 돈을 벌어야지. 콩밥 먹으면서 반성 좀 해라. 옆에서 밥을 먹던 민지가 젓가락으로 햄을 집으며 짓궂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뉴스에서 그러던데 익명의 시민 영웅 고스트 덕분에 잡았다고. 그 고스트가 누군지 참 궁금하네. 신말순이 짐짓 모르는 척 딴청을 피우며 국을 떠먹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밥이나 먹어. 민지가 식탁 아래로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쑥 내밀었습니다. 예쁜 리본이 묶인 하얀 상자입니다. 자, 이거 선물. 우리 할머니, 이제 콩나물만 다듬지 말고 건강도 챙기라고. 신말순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최신형 스마트워치가 반짝거리며 들어있습니다. 신말순이 투덜거리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이고, 비싼 걸 뭐하러 샀어. 나는 시계 볼 줄도 모르는데. 민지가 신말순의 손목에 직접 시계를 채워주며 속삭였습니다. 이거 그냥 시계 아니야. 심박수도 체크되고 넘어지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도 돼. 그리고 내가 위치 추적 어플도 깔아놨어. 이제 할머니 어디서 뭐 하는지 내가 다 지켜볼 거야. 신말순이 민지의 손등을 찰싹 때리며 웃었습니다. 어이구, 무서워서 어디 도망도 못 가겠네. 알았다. 고맙게 잘 쓸게. 오후가 되자 신말순이 낡은 리어카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폐지 줍는 할머니가 지나간다며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신말순의 리어카는 평범한 리어카가 아닙니다. 쌓여있는 박스들 틈바구니에 고성능 도청 감지기와 와이파이 스캐너가 교묘하게 위장되어 숨겨져 있습니다. 신말순이 골목을 돌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동네 물이 좀 맑아졌나? 잡신호가 안 잡히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신말순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신말순 여사님. 신말순이 고개를 들어보니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청년이 손을 흔들며 서 있습니다. 강도연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꾀재재한 추리닝 차림이었는데 오늘은 제법 번듯한 태가 납니다. 신말순이 리어카를 세우고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신가 했더니 우리 강군 아니요? 꼴이 제법 사람다워졌네. 빚은 다 갚았냐? 강도연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다가와 리어카를 대신 끌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싹 다 갚고 학자금 대출까지 해결했어요. 이제 학교도 다시 복학하려고요. 신말순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강도연이 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더니 금박이 박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실버앤드영 보안관 사무소라는 촌스러운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신말순이 명함을 받아들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여? 실버앤영? 장명 센스하고는. 강도연이 눈을 반짝이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할머니랑 저 실버 세대와 영 세대의 완벽한 조화. 어때요? 저랑 정식으로 동업 안 하실래요? 사무실도 조만간 낼 건데. 신말순이 콧방귀를 뀌며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시끄러워. 나는 이제 은퇴했어. 늙어서 관절도 쑤시고 눈도 침침해서 못해. 강도연이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졸랐습니다. 에이 할머니. 솔직히 몸 근질거리지 않으세요? 그 실력 썩히기 아깝잖아요.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말순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관심 없다니까 그러네. 가서 공부나 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말순의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직마이너스하고 짧게 진동했습니다. 동시에 강도연의 재킷 안주머니에 있던 태블릿 PC에서도 삐빅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신말순이 워치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빨간색 점이 지도 위에서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경고 대규모 중고 거래 사기 조직 신호 감지. 피해 예상 금액 20억. 신말순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허리가 굽은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강도연이 태블릿 화면을 확인하고 신말순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규모가 좀 큰데요? 조직원들이 부산항에 집결하고 있어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신말순이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주머니에서 믹스커피 봉지를 꺼내 입에 물고 뜯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에 가루째 털어 넣으며 우물거렸습니다. 달달하고 쌉싸름한 맛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신말순이 품 안에서 검은색 선글라스를 꺼내 착용하며 말했습니다. 부산이라고 했냐? 강도연이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출발하면 저녁 먹기 전엔 도착해요. 제가 차도 렌트해 왔어요. 이번엔 트럭 아니고 승합차예요. 신말순이 쓰고 있던 낡은 모자를 고쳤으며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럼 뭐하고 있어? 시동 안 걸고. 기름값은 네가 내는겨? 강도연이 환호성을 지르며 골목길 옆에 세워둔 검은색 스타렉스 차량으로 뛰어갔습니다. 당연하죠. 모시겠습니다, 사부님. 신말순이 리어카를 구석에 잘 세워두고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신말순이 파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입니다. 은퇴? 편안한 노후? 그런 건 체질에 맞지 않나 봅니다. 신말순이 피식 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자. 놈들 도망가기 전에 싹 다 잡아들여야지. 부르릉. 힘차게 시동이 걸리고 차 안에서는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노래 가사가 마치 신말순을 응원하는 것만 같습니다. 강도연이 핸들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작전명은 뭐로 할까요? 신말순이 선글라스를 치켜 올리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전명은 무슨, 그냥 청소라고 해. 더러운 놈들 싹 다 쓸어버리는 거니까. 차가 골목길을 빠져나와 넓은 대로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신말순의 흰머리를 흩날립니다. 백미러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동네 풍경을 뒤로하고 두 사람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등쳐먹고 사기치는 나쁜 놈들이 득실거리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놈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참교육을 시켜줄 아주 특별한 할머니와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신말순의 호쾌한 웃음소리가 도로 위에 길게 남으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어르신들 등쳐먹는 놈들 다 죽었어.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한 콩나물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설적인 요원 고스트였다는 반전 어떠셨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보여준 신말순 할머니의 활약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힘없는 노인이라고 무시하고 등쳐먹으려던 악당들이 오히려 그 노인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사이다 그 자체였죠. 젊은 놈들이 돋보기 쓴다고 사람 얕보지 말라는 할머니의 대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선 할머니의 사랑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비록 소설 속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도 신말순 할머니 같은 숨은 영웅들이 활약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신말순 할머니의 기백처럼 당당하고 시원한 일들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